좀 꽤 야심찬 목표가 나왔었어요. 철강협회에서 2050년까지 배출량을 2018년 대비 95% 감축하겠다. 또 뭐 시멘트 협회에서도 2030년에는 2018년 대비 12%, 2050년에는 53% 감축하겠다. 업계에서도 이렇게 좀 선제적으로 대응 목표를 발표를 했는데 탄노기 관계자에게 좀 물어봤어요. 탄노기 관계자가 이게 좀 최종 승인할 대통령이 부재 상태인 게 아무래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정부 초안은 나온 상태로 지금 심의를 못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초안 자체도 지금 마련이 안 된 건지도 궁금해요. 그 부분도 제가 환경부 취재를 좀 해봤는데요. 이 정부 초안도 아직 마련하지 못한 걸로 그렇군요. 보입니다. 기후의 눈으로 경제를 읽다. 안녕하세요. CBS 기후로운 경제생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홍종호입니다. 한 주 동안 세계 각지에서 벌어진 기후 현안 전해드리는 주간 기후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도 CBS 경제부 최소연 기자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도 두 가지 소식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은요. 계엄 때문에 2035 NDC 제출 못했나? 네, 이 NDC부터 이제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2035년까지 우리나라 탄소 감축 목표치 이걸 좀 상향하는 거를 이제 올해 2월까지 제출해야 된다. 아직 제출 못했다는 얘기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 UNFCC 유엔 기후변화 협약 사무국이요. 베를린 현지 시간으로 이달 10일까지였던 제출 기한 내에 2035 NDC 목표를 밝힌 나라가 13개국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여기 한국도 제출을 하지 못한 겁니다. 자, NDC라고 하면은 국가별로 우리 2050 탄소 중립 이루기 위해서 얼만큼씩 탄소 배출을 저감할까 하는 목표치를 한 5개년, 10개년 단위로 이렇게 목표를 짜서 제출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냥 직역하자면 국가별로 정해진 어떤 기여도, 이런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파리 협정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2015년에 파리 기후 정상회의에서 이제 파리 협정 맺으면서 정식으로 정말 포스트 교토 의정서 시대가 열렸잖아요. 자, 그때 우리가 약속한 게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이제 2도 이하로 억제하고 아예 1.5도를 넘지 않도록 하자 하는 약속을 했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 당사국이 각각 얼만큼 탄소 배출 저감해야 되는지 이제 로드맵 짜서 목표를 정해서 제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낸 다음에 검토도 합니다. 이게 2020년부터 이제 기후 행동에 2020년부터 교토 의정서가 이제 종료가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기후 행동에 참여하고 이행 상황도 이제 점검을 하기로 한 그런 뭐 전 지구적 합의안이라고 이제 파리 협정의 전 지구적 합의안의 핵심이 바로 NDC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195개국이 채택을 했어요. 그래서 2016년에 국제법으로서 효력도 발효가 됐습니다. 자, 올해가 파리 협정 10주년 되는 해예요. 그렇죠? 2015년에 이게 파리 협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 올해 이제 브라질 벨렘에서 열리는 30차 기후 정상회의 이게 조금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이 회의 9개월 전까지 2035 NDC, 그러니까 2035년까지 국가별로 얼만큼 탄소 배출 저감할지 목표치 제출하기로 했는데 이 약속 지키지 못한 겁니다. 이게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 과거에는 이제 선진국만 감축 의무가 있다. 근데 파리 협정 이후에는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감축 의무를 지자 이제 이런 거. 그래서 이거를 이른바 신기후 체제다 이렇게 이제 부르거든요.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도 당연히 이제 들어가 있고 또 법적으로도 뭐 2050년까지 탄소 중립하겠다 이런 게 법제화돼 있는데 왜 이거 우리나라 기한 내 제출을 못한 겁니까? 자, 일단 이 NDC 마련하는 국내 절차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주무부처는 환경부예요. 그래서 환경부 주축으로 각계 부처가 좀 초안을 마련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산업계의 그 배출 비중이 크다 보니까 뭐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이런 부처들과의 협의가 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입법부하고 좀 논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정부 초안이 마련이 되면 대통령직 속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탄록이라고 줄여서
심의라고도 부르죠. 여기 심의 거친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국무회의가 최종 심의에서 승인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작년 6월부터 12월까지 탄노기에서 한 4차례 정도 2035 NDC 컨퍼런스 이런 걸 개최를 했어요. 우리나라 저감 목표치 관련해서 각계 의견 수렴하는 절차를 밟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전환, 수송, 건물 분야부터 산업 부문에서도 철강, 시멘트, 석유 이런 관련 업계에서 탄소 중립 추진 계획을 좀 발표를 한 거예요. 특히 12월 이제 4번째 컨퍼런스에서 좀 꽤 야심찬 목표가 나왔었어요. 그 철강 분야가 우리나라가 2018년에 철강 분야에서 1,012만 톤을 배출을 했어요.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14%입니다. 그런데 철강협회에서 2050년까지 배출량을 2018년 대비 95% 감축하겠다 이런 목표를 제시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또 시멘트 협회에서도 2030년에는 2018년 대비 12%, 그다음에 2050년에는 53% 감축하겠다. 그래요. 이런 로드맵 제시했고요. 자, 그러면 업계에서도 이렇게 좀 선제적으로 대응 목표를 발표를 했는데 이렇게 준비 절차를 차곡차곡 지금 다 밟고도 우리가 왜 제때 2035 NDC 제출을 못했을까 좀 궁금해서 제가 탄노기 관계자에게 좀 물어봤어요. 네, 탄노기 관계자가 이게 좀 최종 승인할 대통령이 부재 상태인 게 아무래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다고 얘기를 네. 하더라고요. 사실은 예. 현재 이 탄노기 위원장이 전 환경부 장관이기 때문에 네. 이 내용을 굉장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나왔다는 건 상황 자체가 굉장히 비상 상황이다라는 걸 그대로 이제 반영하는 거겠죠. 맞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12월 3일에 계엄 사태 터지고요. 1월 19일에 윤석열 대통령 구속됐죠. 그러면서 탄핵 정국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 사이에 권한 대행도 사실 총리에서 부총리로 한번 바뀌었어요. 많은 혼란을 겪었습니다. 근데 이게 2035 NDC를 정한다는 게 단순히 이렇게 배출 저감 목표치만 짠다 이런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 5개년, 10개년간 특히 우리 경제 좌우할 그런 핵심 정책, 산업 부문 어떤 산업에서 얼만큼 줄이고 하다 보면 수출이랑도 우리가 연관이 되기 그럼요. 때문에 정책에 좀 5개년, 10개년 경제 계획을 좌우하는 그런 정책 방향이라고 중요한 방향이라고 볼 네, 수가 왜냐면 있어요. 우리나라의 전체 배출량, 탄소 배출량의 핵심 부문이 산업하고 발전, 맞아요. 이른바 예. 전환 이 두 가지가 70%가 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 최 기자 말씀한 대로 바로 우리의 경제 활동과 네. 직결되는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니 당연히 이제 그것과 연결을 경제 정책과 연계를 해서 예. 이 목표를 설정해야 하겠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은 전국 혼란 중에는 아무래도 이걸 확정을 하기가 좀 쉽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이 탄노기 관계자가 우리나라는 아마 새 정부 출범하고 나서 좀 이걸 확정을 해서 제출할 수 있을 걸로 예상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정부 초안은 나온 상태로 지금 심의를 못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초안 자체도 지금 마련이 안 된 건지도 궁금해요. 그 부분도 제가 환경부 취재를 좀 네, 해봤는데요. 이 정부 초안도 아직 마련하지 못한 걸로 그렇군요. 보입니다. 환경부 관계자가 아마 올해 6월쯤에 이제 관계부처 논의가 가셔야 될 거고 이후에 이제 의견 수렴, 사회적 합의 이런 걸 거쳐서 9월에는 가능한 걸로 추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조금 말끝을 흐리셨어요. 그래서 그래요? 올해 이제 기후정상회의 11월에 열리니까 그래도 그 전까지는 어차피 반드시 제출을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환경부 입장은 원래부터 반드시 2월에 제출하겠다고 이렇게 정부가 밝힌 적은 없다. 이게 구속력이 있었던 건 아니니까요. 근데 정부는 그냥 필요한 절차들을 해오고 있었다. 그러면서 어차피 2월 안에 제출한 나라 몇 개 없으니까 이렇게 크게 조금 문제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셨어요. 좀 예. 뒤에는 좀 안이하게 느껴지는 네. 게 이게 11월에 이제 기후 정상회의가 브라질에서 있잖아요. 네. 그전 9월 지금 계획 자체가 9월 달이라는 얘기는 아주 임박해서 되는 건데 보통은 계획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벌써 제가 이걸 듣는 그 얘기만 들어도 상당히 초조하게 느껴질 정도로 왜냐하면 이게 말씀한 대로 경제 정책 전반과 산업 정책과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면서도 좀 책임 있게 해야 될 그런 사안 아니겠습니까? 예. 좀 다소 방어적으로 좀 얘기를 하셨던 것 그래요. 같기도 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실제로 데드라인을 맞춰서 제출한 나라가 몇 곳 없는 건 맞습니다. 13개 국가 정도예요. 미국, 영국, 브라질, 아랍에미리트, 에콰도르, 세인트루시아, 뉴질랜드,
안도라, 스위스, 우루과이, 마셜제도, 싱가포르, 짐바브웨 이렇게 13개 국가만 기한 내에 제출을 마쳤거든요. 자, 이 중에서 먼저 영국이랑 브라질,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 바쿠에서 열린 그 기후 정상회의에서 1년 먼저 목표 음. 공개를 했습니다. 특히 뭐 영국은 아주 주목을 받았었죠. 2035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 대비 최소 81% 감축하겠다. 그래서 약간 영국이 탄소 저감에서 다시 리더로 올라서나 뭐 이런 아주 기대를 적극적이에요. 예. 작년에 사실 마지막 남은 네. 석탄핵 발전소도 폐쇄했죠.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2005년 대비 최대 67% 감축 약속했습니다. 브라질이 아무래도 올해 의장국이기 때문에 조금 야심찬 목표를 발표한 걸로 보여요. 아랍에미리트도 2019년 대비 47% 감축하겠다고 했어요. 뭐 여기 산유국인데도 이제 1년 먼저 음. 발표를 한 거기는 거죠. 또 태양광 발전을 엄청나게 지금 음. 설치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 대한 어떤 자신감이 반영된 수치라고 보여집니다. 예. 자,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정권 교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 협정 탈퇴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을 한 상태이긴 한데 이게 먼저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퇴임 한 달 앞두고 작년 12월에 작업을 다 마치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2035년까지 2005년 대비 한 61%에서 66% 정도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예. 또 다른 나라들은 상황은 어떤 거죠? 어떻죠? 예. 이번에 이제 13개 국가는 이제 공식 문서로 제출을 했지만 이게 작년 12월에 일부 국가들은 어느 정도 이제 공언을 좀 한 게 있어요, 목표치를. 그래서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2035년까지 2005년 대비 한 45%에서 50% 정도 줄이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어요. 근데 이게 캐나다 내부에서 우리 조금 더 줄여야 되지 않냐 이런 음. 논란이 있나 봐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올해 11월 기후 정상회의 열리기 전에 이게 조금 더 감축량이 상향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감축 목표가요.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도 작년 12월에 계획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30 NDC 때는 2013년 대비 46% 감축 목표 했었거든요. 이번에는 2035 NDC는 이때보다 60%를 감축하는 걸로 좀 윤곽이 나왔습니다. 그래요. 일본도 상당히 이제 우리와 비교해 보면 좀 적극적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반해서 우리나라는 아직 정부 초안도 나오지 않았다는 상황이고, 그런 또 2035년 NDC는 우리 얼마 전 방송에서 다뤘던 이 기후소송 헌법 불합치 판결과 직결돼 있잖아요. 맞습니다. 빨리 이거 계획 세워라. 네. 국회가 이것과 연결돼 있으니까 또 사실 우리나라로서는 빨리 좀 이걸 진행해야 될 상황이기도 해요. 맞습니다. 이게 작년 8월이었죠. 헌재가 2050 탄소 중립을 위해서 만든 탄소 중립법이 2030년까지만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그래요. 좀 명시하고 이게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목표를 제시하지 않은 게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헌재 결정에 따라서 이제 정부랑 국회가 내년이에요. 이제 1년 남았어요. 맞습니다. 내년 2월 28일까지 이 법조항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2035 NDC뿐만 아니라 사실은 2050 탄소 중립까지의 이 구체적인 로드맵을 좀 마련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UNFCCC 사무국이 2035 NDC 데드라인 미뤄졌어요. 9월로. 하도 음. 많이 안 냈으니까. 근데 좀 뭐 환경부 입장 들어보면 이것도 조금 안 지키고 아예 한 10월까지 넘어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물론 우리가 무조건 빨리 해라, 빨리 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만은 없어요. 왜냐면 중요한 거는 시점보다 우리가 좀 합당하면서도 실현 가능하면서도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한국 위상에 걸맞는 그런 책임을 짊어지는 그런 정도의 목표와 또 구체적인 로드맵을 잘 마련을 하는 게 사실은 뭐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점만 막 빨리 하라고 이렇게 다그칠 수는 없겠지만 이게 사실 우리 국내적으로도 내년 2월까지 어떻게 보면 2049년까지 목표치를 제시를 해야 되고요. 음. 그다음에 국제적으로도 올해 9월까지는 2030 NDC를 마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게 사실 우리나라는 아직은 발전 분야나 그다음에 산업 분야에 있어서 이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뭐 에너지 전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졌다. 우리가 모두가 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사회적 논의를 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이 지금 너무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기후 변화 대응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분들은 교수님도 마찬가지겠지만 1분 1초가 급한데 네. 그런 걸 이끌어야 될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 상황이 좀 안타깝다고 네. 보겠습니다. 오늘 이 최 기자 준비한 내용을 들으면서 정말 이 계엄 탄핵 정국이 단순히 정치적인 이슈를 훨씬 네. 넘어서서 이 국가 신인도와 우리 경제의 앞으로의 미래와 또 우리 힘들게 살아가시는 이러한 서민들의 삶과 또 탄소 배출 예. 저감과 기후 모든 문제에 다 연결돼 있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빨리 좀 이런 정치적인 안정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예.